건강 용의자입니까? 아니야. 이번 달 저 카드값 나왔죠? 맞죠? 아니라고.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심각하십니까? 며칠 전에 내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내가 아니, 반장님이 왜요? 아니, 큰 병이래요? 내 키가 줄었대. 그것도 4cm나. 반장님!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야, 내 키가 원래 180이거든. 근데 한번 봐봐. 키가 4cm나 줄었다고. 진짜네? 아니, 4cm나 줄었다고요? 아이,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분명히 180인데. 잠깐만.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재드릴게요. 일어나 보세요. 자, 제가 갖고 왔거든요. 뭐야? 줄자는 또 어디서 나온 거야? 나 이거 평소 갖고 다니는데 이런 거 안 갖고 다녀? 이게 요즘 핫템이야, 핫템? 이거 안 갖고 다니죠? 제대로 재드릴게요. 자, 팔 보시고. 자, 176. 176. 정확한데? 건진표랑 똑같은데요? 나 참. 분명히 180 맞는데? 에헤이, 반올림 하셨구나. 176이니까 180으로. 아하, 반장님 희망사항은 180. 하지만 현실은 176. 그만해. 알겠어요. 이거는 저희만 알고 있을게요. 네? 알겠죠? 비밀. 반장님 키는 이제부터 180! 아이씨, 왜 줄었지? 내가 거북목이라서 그런가? 뭐 하세요? 목 늘리려고. 야, 최수석아, 이거 한번 당겨봐봐. 예. 당겨봐봐. 알겠습니다. 이 목배가 줄어서 그럴 수도 있어. 늘리겠다고요? 자, 갑니다. 자, 그래서 내가 볼 땐 4cm 늘어났다, 이거. 다시. 빨리. 다시. 자, 그래. 자, 176! 176! 똑같은데요. 줄어든 키, 골다공증 신호일 수도 있어. 골다공증의 신호? 소리 없이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골다공증. 3초마다 한 명씩 뼈가 부러지는 고통에 시달리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어 간과하는 침묵의 병. 그러나 골절 과정에서 조각난 뼈들이 근육, 신경, 장기를 찌를 경우 심한 손상 및 과다출혈의 원인이 되어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데 내 몸속 뼈 와르르 무너져 생명을 위협하기 전 골든타임을 잡아야 한다. 진단은 쉽지만 이 자각은 어려운 게 골다공증이라는 얘기는 많이들 하지. 그래서 골다공증이 진짜 무서운 병인 게 맞고요. 잠깐! 내가 조사 중이던 이 건강용의자도 딱 이 케이스네. 그래? 이름 조덕화, 올해 나이 61. 작년 골다공증 전 단계를 진단받았습니다.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해 약해지는 뼈를 방치한 케이스고요. 최근 큰 수술까지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추가 조사를 위해 조덕화 씨 바로 소환하겠습니다. 조덕화 씨, 골다공증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네. 작년 5월에 검사했는데요. 골다공증 전 단계라고 했어요. 아니 제가 당뇨 전 단계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골다공증도 전 단계가 있나요? 네, 골다공증도요 전 단계가 있습니다. 이를 골다공증이 아니고 골감소증이라고 하고요. 골 밀도가 정상에 비해서 떨어진 상태로 향후 골다공증으로 진행될 수가 있어서
전 단계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만약에 골 감소증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한다는 위험군이라면 하루빨리 골 감소증이란 사실을 파악하고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지만 골 다공증으로 인한 고통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덕하 씨, 혹시 골 감소증 진단을 받고 따로 관리하신 게 있으신가요?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어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나쁜 습관만 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조덕하 씨처럼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고도 방치하는 바람에 병을 더 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약해지는 뼈를 예방하거나 또는 관리하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 생명에도 위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을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 그냥 늙으면 생긴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닥치는 노화로 보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의 치료율 또한 굉장히 낮은 상태라고 해요. 이 안타까운 거는 이 골감소 진단 이후에 이미 조덕하 씨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아유, 벌써 이거 곡소리부터 나는데 이거 심상치 않아요. 어디서 들리는 거죠? 물소리? 많이 아파하시는 것 같은데? 아, 조격하시는 건가요? 변기에 앉아서 지금 조격을 하고 계세요. 여기도 담그니까 조금 시원하네. 아침부터 원래 이렇게 하시나요? 아침마다 몸이 많이 붓고 발바닥 통증이 심해서 조격을 하면 그나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노력을 하시네요. 가만히 있는데도 통증이 느껴질 정도면은 그러면 발바닥 통증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한 4년 전부터 통증이 시작됐어요. 골다공증 전 단계라고 진단받은 이후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아니, 생각보다 이 통증이 심한 것 같은데 이게 뼈 건강과도 이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물론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바닥은 계속 디뎌지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도 아픈데 내가 계속 디뎌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프니까 발바닥을 잘 안 디디려고 해서 뼈가 약해지고 그로 인해서 발바닥을 전체적으로 잘 딛지를 못하고 일부분을 자꾸 디디려고 하거든요. 안쪽이 안 좋으면 바깥쪽을 디디려고 하고 뒤꿈치가 아프면 앞쪽을 디디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불균형이 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가 더 오게 되고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덕하 씨, 그 뼈가 원래 약했던 건 아니에요? 잔병실에도 원래 없었고요. 완경 이후로 갑자기 고지혈증과 골다공증 전 단계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보면 완경 이후에는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건강이 많이 약해진다고 하잖아요. 특히 뼈나 근육 쪽에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바로 뼈를 도둑맞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바로 갱년기이기 때문인데요. 네,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서 원래가 이제 뼈가 좀 가늘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 갱년기에는 골밀도를 유지해주는 여성 호르몬이 급감하게 되면서 골 감소가 더 가속화되게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 골다공증 환자가 약 105만 명인데요. 그중에 93.7%가 여성에 해당이 되고요. 와. 그리고 50세 이상 여성의 10명 중에 3명은 골다공증이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약간 골다공증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주변에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골다공증은요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어요. 어머. 그리고 우리가 손목을 삐거나 발목이 부러지거나 겹질리면 아프잖아요. 네. 근데 골다공증은 내가 골다공증이 있어서 골절이 일어나가지고 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증상이 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골절이 일어나기 전까지 내 뼈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방치를 해버린다는 거죠. 특히 완경 이후의 여성들이나 60세 이상 남성에게 있어서는요 1, 2년마다 꾸준히 골다공증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은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격을 끝내고 나오셨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으신 것 같아요. 또 땀을 빼주셨으니까 지금 수분 보충을 하시는 중입니다. 뭘 드시지도 않았는데 싱크대에 설거지가 가득하시네. 어제 안 하셨죠?
근데 이번에도 미루시는 건가? 언제 하시려고? 그냥 가시네. 뭐요? 허리에 복대? 아, 네. 어머, 의자까지? 어디 역도대회 나가시는 건가요? 아, 통증 때문에 앉으셔가지고. 너무 힘드시니까. 깜짝이야. 고고고고. 팔목이 많이 안 좋으신가 보네. 야, 물건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일이 잦아요? 네, 팔 다친 이후로 오른손을 잘 못 쓰거든요. 얘로 봐야 돼. 걸레 짜시는 것도 힘드시구나. 발로 걸레질 하시네. 아이고, 이 걸레질을 왜 저렇게 하세요? 오른손이 아프다 보니까 발로 하는 게 편해서요. 아, 오른손 통증이 많아서 지금 또 보면 왼손으로만 하고 계세요. 아니, 근데 팔은 어쩌다 다치신 겁니까? 올 3월에 집 화장실에서 살짝 미끄러졌는데요. 인대 파열과 골절로 이어질 뻔했어요. 어디를 다치신 거예요? 오른쪽 어깨랑 팔꿈치, 팔목을 다쳐서 와. 수술하고 한 2달간 병원에서 입원하다가 아이고. 아이고야. 너무 힘드셨겠다. 2달 동안이요? 네. 아, 근데 집 화장실에서 살짝 미끄러져서 다친 단순 사고라고 하기엔 다친 부위가 넓고 심각한데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조덕화 씨가 다친 어깨 그리고 이제 손목이요. 손목까지는 뼈가 약해진 상태인 완경 이후의 여성들이요. 많이 파열도 되고 골절도 되는 부위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딱 넘어지면서 체중의 2배에서 10배 정도의 힘이 손목에 딱 가해지는 순간 뼈가 약해지는 상태였다면요. 골절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골절 정도도요. 더욱 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이런 것들에 의해서 뼈가 약해진 게 근본적인 원인으로 단순 사고라고 보기보다는 질병으로 보는 게 합당합니다. 질병으로 봐야 되는구나. 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뼈가 점점 약해지면은 살짝만 넘어져도 분쇄골절로 이어지는 수가 많다는 건데요. 분쇄골절이요? 네, 분쇄골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골절 부위의 뼈가 여러 조각으로 깨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뼈를 다시 붙이기도 어렵고 이 붙는다 하더라도 팔 모양이 변형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덕화 씨가 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설거지를 하잖아요. 이 사소한 일상에서도 뭐든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어디가 부러지지 않을까 무서워요. 그러실 것 같아요. 집에서 계속 이게 불안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좀 부딪히면 또 부러질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살짝만 부딪혀도 크게. 예. 아마 생활하시는 걸 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온몸에 지금 다 이렇게 보호대를 하고 있는 게 내가 너무너무 불안해라고 하는 거를 반증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뼈가 약해지게 되면 언제 어디서든 골절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요. 걸어가다가 가구나 문턱에 딱 부딪히게 되면요. 손목, 발가락들이 골절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요즘에 또 막 골프 이런 거 많이 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니, 이상하게 나는 연습장에 가서 연습을 했는데 여기가 너무 아파라고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골절되는 경우가 많고요. 더 심한 경우는 기침을 크게 재채기를 했는데 골절이 되시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야, 이 정도까지 약한 충격에도 골절이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한 번 뼈가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이 뼈는요. 회복이 돼요. 근데 회복이 돼도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정상적인 뼈의 강도까지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그 뼈는 다시 부러질 재골절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뭘 먹나. 뭘 먹어야 될 텐데. 먹는 거 중요하죠. 뭘 드실지 궁금하네요. 식습관 중요하거든요. 과일이 많아 보이네요. 오! 과일이 엄청 많네요. 아, 수박은 내가 자를 수가 없겠네. 옆에는 과일이 더 많네요. 아이고야. 채로 있네. 아니 저 정도면 저 과일 가게 아닌가요? 진짜. 근데 보니까 이렇게 깎기 편한 과일들만 고르신 것 같아요. 작고. 통증이 바로바로 오나 봐요. 지금 과일만 깎았을 뿐인데 또 통증을 느끼고 계세요. 칼을 쓸 때는 어쩔 수 없이 오른손을 쓰는데 이럴 땐 정말 통증이 심해요. 자, 과일을 드시고 방에 들어오셨는데. 약봉지. 아니 과일만 드시고 저렇게 약을 저렇게 드신다고요? 근데 한 번에 저렇게 많이요? 아이고, 저 무슨 약이에요, 저게? 골다공증, 고지혈증, 관절약, 비타민C 등등 많은 약을 먹고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삼키는 것도 힘들어하세요.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양이. 조덕화 씨, 보니까 골다공증 약을 챙겨 드시네요? 병원에서 권해서요. 닥터, 골 감소증이면은 이 골다공증 약을 미리 먹어야 되나요? 골 감소증이 있다고 해서 골다공증 치료제를 꼭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골절 환자의 약 40%는 골 감소증을 동반하고 있고요. 내가 너무 이렇게 비만한 사람, 당연히 많이 눌리겠죠. 또는 나이가 좀 더 많이 드신 분들, 또 스테로이드 제제를 알게 모르게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골절 위험을 높일 수가 있어요. 때문에 골 감소증이면서 골절을 당한 기왕력이 있거나 골절 위험이 높을 경우에 이럴 때는 약을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 식단 개선이 더 시급해 보이거든요. 이 과일만 드신다는 게 이게 맞아요. 걱정돼요. 부실해도 보니까 너무 부실해요. 예방 차원에서 약을 먹는 건 좋지만 부실한 식단이 뭔가 뼈를 약하게 만들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런 느낌 확 그쵸? 들었어, 나도. 네. 식사는 원래 잘 안 하세요? 네, 남편이 있을 때만 제대로 챙겨 먹어요. 밥 대신 그 과일을 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밥 대신 과일을 먹으면 살이 안 찔 것 같아서요. 맞아,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조덕화 씨의 식습관은 득이 아니라 독이 되는 식습관입니다. 독이요? 네. 근데 과일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 과일은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막 군것질한 것도 아니고 맞아. 과일이니까. 특히나 다이어트나 이런 거 할 때는 과일만 드시는 분 엄청 많거든요. 네, 과일 너무 좋죠. 근데 또 이제 양면이 다 있는데요. 이 건강 용의자가 즐겨 드시는 바나나나 복숭아 등의 과일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서 소화에도 좋고 그리고 포만감을 채우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미네랄에 대한 흡착력도 좋아서 이 뼈 생성에 관여하는 철분이나 칼슘 등 이 몸에 좋은 필수 미네랄 성분까지 체외로 배출을 굉장히 잘 시키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단백질 섭취도 굉장히 적어져 있으세요. 결국에는 과다하게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은 빈혈이나 골다공증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살이 안 찌실까 봐 드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과일에 있는 당은 굉장히 살을 잘 찌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비만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과당, 그렇죠? 네. 당당당당당당당 과당. 그러니까 과일을 밥보다 많이 먹는 게 문제라는 거네요. 맞아요.
어디 가시나 봐요? 너무 안 움직이는 것 같아서 운동 좀 하려고요. 아,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나 봐요. 계단으로 가셔야 돼요? 네, 집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집이 몇 층이세요? 3층이요. 3층. 아니, 계단 내려가는 것도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외출하는 게 진짜 힘드시겠어요. 아니 저 밖을 이동하시는데 벽을 짚고 이동하세요 지금. 야, 이 한 번 외출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네요. 차 사람도 자연스럽게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죠? 네. 차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이렇게 피하는 거야. 그래도 운동하러 가셨어요. 아파도 너무 안 움직이는 것보다 저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너무 안 움직이면 몸이 굳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너무 무리했어. 다리 아유, 무리하셨구나. 무리하셨나 봐. 지지면 좀 낫겠지. 이게 너무 무리해서 몸이 아프신 건가 봐요. 미리 풀어주는 거예요. 예방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보니까 외출 자체가 불안의 연속인데요? 네, 수술 전에는 한두 시간씩 운동을 했어요. 오. 집에서 넘어진 이후로 바깥에 활동이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넘어지면 진짜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외출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어디 부러질까 봐. 맞아요. 우리가 보통 부러질까 봐 조심조심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부러질까 봐의 여러 가지 뼈 중에서 고관절 골절이 가장 무서운 뼈예요. 아니 저기 고관절이라면 우리 여기 엉덩이 뼈하고. 맞아요. 네네. 이제 고관절은 우리가 골반뼈하고 허벅지 뼈를 연결을 해주는 여기. 큰 관절이에요. 그러니까 체중을 지탱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뼈가 되죠. 한 다리로 이렇게 내가 서거나 걸을 때 체중의 최대 3배까지도 버틸 수 있는 튼튼한 뼈인데 이게 고령층의 경우에는 고관절 골절의 발생 빈도가 의외로 높습니다. 보통은요, 청년층이나 중년층의 경우에는요, 넘어질 때 반사신경 있잖아요. 그렇죠. 딱 손목을 짚어서 맞죠. 넘어지는 거를 막잖아요. 그래서 손목 골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반사신경도 줄어들게 되고 근력의 양 자체도 줄어들기 때문에 넘어지시면서 엉덩방아를 찢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관절 골절의 비율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굉장히 높고 치명적입니다. 고관절 골절이 사망률과도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에? 뭔 소리야? 사망률? 사망률? 네, 맞습니다. 이 고관절 골절 환자 6명 중에 1명은 1년 이내에 사망한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네, 골절 부위 통증 때문에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계셔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신진 대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합병증의 위험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이 결국에는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폐렴, 그리고 욕창 이런 질병 등이 대표적인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너무 맞아. 무섭다.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 누워만 있어. 그러니까. 골절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야.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뼈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조골세포, 즉 뼈를 만드는 세포를 활성화를 하면요, 뼈를 튼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처음 들어봤어. 조골세포? 조골세포. 이전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뼈를 생성하는 세포가 조골세포. 그리고 뼈를 갖다가 이렇게 부서지게 하는 게 파골세포. 그래, 맞습니까? 정확하게 맞춰요. 우리의 뼈는요,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서지고 채우는 일을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가 파놓은 부위를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가 채우면서 새로운 뼈로 교체가 되는 거죠. 파괴되는 뼈의 양보다 새롭게 채워지는 뼈의 양이 많아야
튼튼한 뼈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조골세포 양만 늘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말 좋긴 하겠지만 50대부터는 이 파골세포의 속도를 조골세포가 따라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또 이제 중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여성 호르몬이 이제 줄어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완경 이후에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파골세포가 급증을 하게 되거든요. 이 때문에 골밀도는 더 떨어지게 되고 골다공증의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골다공증을 막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아이, 반장님! 깜짝이야. 아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세요? 많이 먹어봐, 자네도. 걱정도 마세요. 저랑 최 수사관이 힘 좀 써보겠습니다. 써보겠습니다! 네. 그래, 젊은 친구들이 화이팅 해봐. 네! 호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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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차. 아우, 시끄러워 죽겠네. 대체 뭐 하는 거야? 이 소리는 건강모범인의 소리입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 다들 이 소리가 안 들리세요? 아, 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 호이차, 호이차, 호이차. 헛. 아니, 이 친구들이 왜 이래? 호이차. 진짜? 이건 주민들이 들었다는 그 소리? 아니, 도대체 뭐 하는 소리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산골짜기에 다람쥐, 아기 다람쥐, 다람쥐. 고무줄 놀이? 한번 넘어라. 두 분 다 관절이 튼튼하신가 봐요. 발 재간이 장난 아니에요. 발다 소풍을 한다. 아이, 건강이라면 제가 모범이죠. 무슨 소리? 내가 더 건강하지 않아? 아이,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건강하지. 보기들 봐. 그러면 우리 누가 건강한가 한번 얘기해볼까? 시작. 이 스쿼트를. 스쿼트? 아니, 두 분 다 이 스쿼트 하기에는 연세가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무리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서로 모범이 되려다가. 응? 자, 보세요. 와. 와. 장난 아니죠? 한 분은 15개 하고 그만두셨어요? 벌써 그만둬? 계속 하시네. 무려 50개나 하셨어요. 50개. 이야. 제가 건강 모범은 76세 박복희입니다. 이른 녀석 6세이시라고요? 와, 대단하시다. 아, 저 언니랑 6살 차이 나요. 하루에 뭐 3-4시간씩은 저렇게 꼭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6살 차이가 나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유, 덥다. 와, 지침이 없어요. 대단하시다. 으쌰. 어이구, 근력이. 와, 근육 보세요. 뼈에 이렇게 적정하게 센 충격이 아니라 일정한 부하를 주는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은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실제로 근력 운동만 꾸준히 해도요, 골다공증 위험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완경 여성 279명의 전신 근육량과 골밀도의 상관성을 분석을 해봤더니 팔, 다리, 근육량이 1kg 늘어날 때마다 허벅지 뼈의 골밀도가 함께 증가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골다공증 위험은 약 26%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럼 조덕하 씨처럼 뼈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도 할 수 있는 스쿼트 동작이 있나요? 네, 무릎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은 벽 스쿼트와 그리고 의자 스쿼트를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벽 스쿼트는 벽에서 50cm 정도를 떨어진 위치에서 이 상체를 벽에 기댄 후에 이렇게 버티는 자세예요. 그리고 의자 스쿼트는 의자 끝부분에 살포시 앉았다가 일어나는 그런 자세거든요. 이런 동작들은 일반적인 스쿼트보다 무릎의 부하는 좀 덜어줄 수 있고 또 허벅지 근육은 효과적으로 자극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어머니 안 힘드세요? 계속 운동하시는 거예요? 아, 예, 지금은 괜찮은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많이 힘들었는데 운동 열심히 하고 요즘에는 뭐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 예전에 뭐 어디가 안 좋으셨었어요? 예, 제가 골다공증 굉장히 심했었어요. 누가 이제 골다공증 검사를 하러 간다 그러길래 같이 갔어요. 그래갖고 그 친구는 멀쩡한데 나는 선생님이 깜짝 놀래더라고. 한갑도 안 돼가지고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으니까 어이도 없고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전조 증상까지 없어서 검사 결과 보고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친정 엄마가 골다공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무서운 줄 알아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우리 옆에 사는 이는 이제 골다공증이 심해가지고 뼈가 그냥 금이 간대요. 저절로. 그래갖고 지나가다가 그냥 골절이 되더라고요. 어머. 그런 경우를 2번 봤어요, 제가. 그 체중도 못 견디는다는 거예요. 걸을 적에 아스팔트 위라도요, 턱이 요만큼만 져도요, 걸려서 넘어질 뻔했어요. 턱이 많이 졌나 하고 보면요, 한 요 정도인데도 걸려서 넘어질 뻔하더라고요. 아, 나도 이제 늙어서 무릎에 바람이 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2기라 그러더라고요. 저녁 때가 돼서 누웠다 일어나려면 허리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야, 허리 통증에 관절염까지 뭐 전신 뼈 관절 건강이 안 좋아지셨었네. 근데 이제 골다공증 진단받고부터는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그런지 되레 젊었을 때 골다공증 진단받기 전보다 지금이 더 체력은 좋아졌어요. 아니, 과거에 골다공증에 퇴행성 관절염까지 겪었는데 76세에도 스쿼트 50개. 와, 거뜬하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약골에서 강골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지. 근데 이 박복희 씨의 그 어머니께서도 골다공증으로 고생을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모범은의 그 골다공증이 어머니 영향일 수도 있나요? 네, 반장님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이 골다공증이 유전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뭔가. 네. 왜냐면은 엄마가 통뼈인데 저도 통뼈거든요. 뼈는 닮는 거 아닌가요? 네, 정답은 바로 유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유전적 요인이 굉장히 큰데요. 이 자녀 골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는 본인이 섭취하는 칼슘의 양, 그리고 비타민 D, 그리고 흡연이나 음주 같은 이런 습관, 그런 후천적인 요인들도 있지만 부모의 골밀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부모 모두 골밀도가 낮으면 자녀에게 유전될 확률이 최대 10배까지 증가한다는. 어이구야. 10배요? 어이구야. 엄청 말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골다공증이나 골절로 고생한 박복희 씨의 경우에는 이 어머님의 약한 뼈 건강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사실 충분하게 있는 경우입니다. 선천적으로 뼈 건강이 약했고 골다공증에 퇴행성 관절염까지 있었는데도 현재 강골이 된 건강 모범인,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골 얘기만 하지 말고 찐 건강 모범인이라는 걸 증명 좀 해봐. 이거 봐. 내가 또 이거 못 믿을 것 같아서 이 건강 모범인의 골밀도 검사를 의뢰해놨지. 닥터! 예,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하면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까지의 사이에 있는 분들을 골감소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70세인 나이에는 마이너스 2.8로 골다공증 꼭 치료를 해야 되는 수치였었는데 5년이 지났을 때 마이너스 1.3으로까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 70대에 뼈가 더 약해질 수 있는데 골다공증에서 골감소증도 거의 초반대까지 좋아진 거는 정말 놀라고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유지만 해도 뭔가 잘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더 좋아지셨어요.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자, 골밀도 수치가 나아졌다는 건 뭐다? 이게 뭐야? 뭐야? 새로운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를 잘 활성화를 시켰다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인정? 인정. 하하! 인정. 예헤이! 자, 이 건강 모범인의 경우 우리 조덕화 씨보다 무려 연세가 15살이나 많았지만 자신만의 방법으로 뼈 건강을 되찾았거든요. 조덕화 씨, 어떻게 보셨나요? 뼈 건강 되찾은 걸 보니 너무 신기하고 부러워요. 그렇죠.
언니 힘든데 우리 저 가서 좀 쉬었다 가자. 아유, 뭘 쉬어. 아이, 그때 힘드니까. 뭘 했다고 쉬어? 아이, 많이 했잖아, 운동. 좀 쉬어. 10분만 쉬었다 가자. 그러면 내가 다른 운동 한번 보여줄 테니까 따라 한번 해봐. 쉴 때도 운동 생각. 그러니까. 오. 아니, 균형 감각을 이용한 근력 운동도 잘하시네요. 이 자세가 균형 감각에도 좋고 뽀에도 좋아. 그러니까 너도 한번 따라 해봐. 나도 한번 해볼까? 시원해. 운동 연습해야 되겠다. 아이고. 어때? 허리가 시원하지 않아? 시원해. 이 동작 자주 해야 되겠다. 아이고. 저 어머니 그게 뭐예요? 아까부터 드시던데. 이거요? 이거 가르쳐줘도 될래? 나 모르겠네. 제가 뼈가 안 좋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뼈에 좋다는 것은 찾아서 먹기 시작했는데 이게 제 뼈 건강 비법이에요. 근데 색깔이 보리차 같기도 하고. 아, 최 수사관 얼른 말해봐. 건강 모범이니 수시로 먹는 갈색물의 정체 뭐냐고? 우선 맛부터 보고 조금 더 유추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맛 좀 보세요. 진짜 보리차 네. 같은데? 냄새는 보리차 냄새가 살짝 나는데. 고소한데? 좀 구수해요. 그쵸? 누룽지물 같기도 하고. 누룽지. 마시기 굉장히 편한데요? 그러니까 둥글레차 맛도 살짝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물처럼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자, 건강 모범이니 골다공증에 도움받은 물의 정체는 바로 MVP입니다. 이 뼈 건강에 좋다는 바로 그 MVP. 맞습니다. 이 MVP는요, 밀크 베이직 프로틴의 약자인데요. 이 우유 속 유청 단백질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뼈의 재생으로 돕는 생리활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아하. 네, 조덕하 씨 아셨죠? 네, 좀 어렵네요.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앞서서 나이가 들수록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속도를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MVP는요. 조골세포의 증식은 증가를 시켜서 뼈를 잘 만들도록 하고요. 뼈를 파괴를 시켜주는 파골세포를 억제를 해서 두 세포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나이가 들면은 조골세포보다 파골세포의 속도가 더 빨라져서 구멍이 숭숭 드러나네. 구멍이 숭숭. 보이시나요? 와. 이 기분 탓인지 이렇게, 왠지 네. 무릎이 지금 시린 기분이 들어요. 이상해요. 뼈가 구멍 뚫린 기분이야. 선생님 이상해요. 하지 마세요. 점점 이렇게 골감소증에서 이제 다공증까지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MVP를 섭취하게 되면은요. 저 구멍을 갖다가 뭔가 단단하게 막고 있으니까. 구멍을 채워주네요. 와. 튼튼해졌네. 네, 이 뼈 생성 세포의 활동을 돕는 이 촉매 역할을 해서 뼈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오래돼서 낡으면 보수 공사를 하는 것처럼 MVP가 우리의 몸의 낡은 뼈를 없애고 새로운 뼈를 만들어주는 보수 공사를 해준다는 거네요. 실제로 뼈가 약해져서 구멍이 숭숭숭숭 뚫린 토끼의 대퇴골의 파골세포에요. MVP를 투여하고 48시간을 관찰한 결과요. 뼈의 파골세포가 억제가 되면서 뼈에 난 그 구멍의 개수와 크기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평균 나이 21.3세의 성인 여성들에게요. 6개월간 MVP 40mg을 섭취하게 했더니요.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요추 골밀도가 약 1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와. 저에게도 MVP가 도움이 될까요?
네, 완경이의 여성 호르몬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골밀도가 감소되는 속도는 더 빨라진다고 했죠. 이때도 MBP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이 40세 이상의 완경기 여성에게 MBP 40mg을 꾸준하게 섭취를 하게 했더니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은 요추의 골밀도가 0.66%가 감소를 했지만 이 MBP를 섭취한 군은 요추의 골밀도가 1.21%가 증가를 했습니다. 아하. 이 수치는 굉장히 작지만 이렇게 역행하는 이런 변화는 굉장히 큰 호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MBP가 완경 이후에 중년 여성의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게. 저 끝에 고깃집 가서 사는 거지 뭐. 운동 끝나고 장 보러 가셨나 봐요. 그쵸, 먹는 것도 중요해요, 진짜. 그쵸. 그래 운동하고 나서는 이 육식도 해야 돼. 역시 이 운동 후에는 단백질 섭취를 하셔야 되죠. 아니 무겁게 이런 거 사서 갖고 다니지 왜 이렇게 무겁게 갖고 다녀? 이런 거 하나 사줄까? 아 됐어. 팔에 힘도 챙기고 좋아. 운동 삼아서. 그 친구분은 카트를 끌고 다니시는데 우리 모범이는 손으로. 네. 그러니까요. 손에 들면 많이 무거울 텐데 번쩍번쩍 잘 들고 다니시네요. 뭐 이 정도야. 이제 팔 운동. 그 역대 모범인 중에서 가장 운동 중독이신 것 같아요. 손에 잡히는 건 다 운동기구가 되는 매직. 계속 운동하시잖아요, 저렇게. 아유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하네, 징글징글. 기장을 받아서 운동을 하냐? 또 나가세요? 화분을. 아이고. 저런 거 잘못되면 진짜 큰일 나는데 너무 가볍게 쑥쑥 드세요. 번쩍번쩍 들죠? 대단하시다. 괜찮네. 어머니 이게 무슨 화분이에요, 갑자기? 아 남편이 저기 이거 취미로 기르는 건데 비가 많이 와갖고 저기 죽을까봐 갖고 내려왔어요. 근데 안 무거우세요, 이거? 엄청 무거워. 뭐 이 정도야 뭐. 자신감도 대단하시네. 저렇게 많은 걸 다 들고 오신 거예요. 어머니 이거 들고 다니는 거 무겁지 않으세요? 이 정도야 뭐 일상생활에서 그냥 운동 삼아 이렇게 들고 다녀요. 아 이래야 또 건강해지고. 저 식사하시나 봐요. 예, 저녁 준비하려고요. 식단이 궁금합니다. 저는 평상시에도 뼈에 좋은 음식을 해 먹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소고기, 버섯, 시래기 같은 건가? 시금치인가요? 어머니 이거 표고버섯 아닌가요? 호거버섯은 비타민 B가 있고 이 쓰레기에는 칼슘 그래갖고 3가지를 넣고 불고기를 하려고요. 그게 뼈의 건강에 좋고 흡수도 잘 된대요. 철분 많은 식품들을 그죠? 다 골라오셨어. 쓰레기는요 이렇게 미리 들기름 넣고 양념을 하면은요 양념을 많이 안 해도 간에 배가지고 맛있고 좋아요. 먼저 시래기를 볶고. 근데 불고기라고 하셨는데, 그죠? 네. 양념을 안 했어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그 불고기는 양념에 재우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 심심하게 먹는 게 뼈에는 좋대요. 짜게 먹으면 뼈가 망가진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남편이 이제 짭짤하게 먹는 걸 좋아하니까 같이 짭짤하게 먹었는데 그 골다공증 이후로부터는 저는요 좀 삼삼하게 먹어요. 그래갖고 남편이 간 좀 맞춰 이래요. 이게 짜게 먹는 습관이요. 골절 위험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아니 짜게 먹는 거랑 골절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작게 먹어서 나트륨이 우리 몸에 계속 이제 많이 쌓이게 되면요. 나트륨이 칼슘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입니다. 나트륨이 소변으로 이렇게 배설될 때는요. 칼슘도 함께 친구처럼 같이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혈액 내에서 칼슘 농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몸은 적정 농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뼈로부터 칼슘을 빼내게 돼요. 그러니까 빌려 쓴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뼈 자체의 밀도가 낮아지게 되는 골다공증이 악화되는 거죠. 음악?
뭐야? 뭐야? 야, 오호! 야, 좋다. 아니, 저렇게 야. 뭔가 행복하면 아픈 것도 더 나을 것 같지 않아요? 예. 행복하게 살아야 돼. 보는 사람도 신나네, 보는 사람도. 와, 어머니 흥이 넘치세요. 어떻게 이렇게 흥이 넘치세요? 아니 이제 건강 회복하고 나서는요 건강하게 살려고 열심히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양념을 안 했지만 되게 맛있어 보여요. 뭐 먹고 싶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아이고 싹 비우셨네. 배불러. 덕하 씨, 앞으로 100세 시대니까 우리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 잘해요. 활기차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요. 화이팅! 와. 대단하시다. 그런데 MBP가 우유에서 추출한 생리활성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냥 우유를 먹으면 되지 않나요? 굳이 따로 먹어야 되나요? 네, 맞아요. 저도 뼈 건강을 위해서 우유 한 잔씩 먹었거든요. 참. 자, 두 분이 방금 뱉은 그 말 책임질 수 있겠어요? 제 키가 어디서 온 줄 압니까? 어디서? 어릴 때 우유를 1리터씩 마셔서 그렇다고요. 우유만큼 탔다고요. 자, 이 MBP는 단 0.005% 들어있는 극미량 물질이라 이 우유로 채우기는 쉽지가 않아요. 아니 뭐 얼마나 마셔야 되는데. 아니, 마시면 되지. 참. 네, MBP 하루 권장 섭취량이 40mg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유 1리터를 얼마나 마셔야 될까요? 하루에 1리터씩 드셨다고 하셨죠? 네. 하루에 약 26리터를 드셔야 됩니다. 왜? 네. 26개. 네.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아니 뼈 건강 채우려다가 배만 채우겠네요. 그죠? 아니 김수선아 괜찮겠어? MVP로 채우려고요. 네. 열심히 먹겠습니다. 깔끔하게.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골밀도와 함께 이것도 같이 챙겨야 하는데요. 자, 바로 뭐 골강도입니다. 골강도? 우리가 이제 골밀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골밀도는요 뼈의 촘촘한 정도를 나타내요. 밀도. 그리고 골강도는 뼈의 단단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골밀도, 골강도 두 가지를 함께 챙겨야 되는 이유가요. 제가 이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앞에 있는 이 두 개의 블록이 있어요. 이 두 개의 블록을 뼈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비슷하게 숭숭숭숭 비어져 있죠. 그러니까 군데군데 비어져 있는 게 골밀도가 낮은 맞아요. 건가요? 밀도. 그러니까 밀도가 낮아서 군데군데 숭숭숭숭 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밀도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크게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러면요, 제가 양쪽 뼈에다가 같은 충격을 한번 가해 볼게요. 여기에 충격을 먼저 한번 가해 볼게요. 어머. 제가 정말 약간만 쳤거든요. 이렇게 부러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골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 뼈는 어떨까요? 오, 이거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내네. 네, 똑같이 제가 오히려 더 강도를 세게 쳤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내죠. 그 이유는 바로 우와, 이거 뭐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뼈는요, 골 강도가 강한 뼈이기 때문이에요. 골 강도는 뼈하고 뼈 사이에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충격이 가해져도 골절 예방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골밀도뿐만 아니라 골 강도도 함께 챙겨야 하는 이유예요. 근데 이 MBP가 골밀도와 함께 골 강도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은 65세에서 86세 완경기 여성들에게 1년 동안 MBP를 섭취를 시켰더니 골강도가 무려 1.5%가 향상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그러면 이 MBP 섭취 시에도 주의사항이 있겠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MBP 하루 권장 섭취량은 40mg인데요. 우유에서 추출한 성분이기 때문에 우유에 알러지가 있거나 또는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더불어서 안전성을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마크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조덕화 씨, 오늘 출연하신 소감 어떻습니까? 뼈 노화를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건강 모범이를 보고 저도 용기가 생겼어요. 자, 얼마나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 당신의 뼛속은 얼마든지 단단하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의 기둥 뼈. 여러분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잠깐만요. 짭조름하네요. 원숭이야. 왜 자꾸 긁어? 최수장은 그 몸에 잘 안 맞는 거 뭐 들어간 거 아니야? 어디 보자. 잠깐! 이거 전조 증상이잖아요. 당뇨 전조 증상이요. 당뇨 인구 1000만 시대, 치아가 흐릿해지고 심한 가려움증, 무기력증 등을 겪는다면 당뇨를 의심해봐야 한다. 방치할 경우 합병증의 늪에 빠지는 건 시간 문제. 이제부터라도 관리할 마음은 있으신 거죠? 네. 제2의 인생을 한번 살고 제2의 인생 사시는 거예요. 모범인이 체중 감량과 혈관 다이어트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비결 뭘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이젠 무리하지 않게 운동하려고 하고요. 이게 골순한 운동이라서요. 요즘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이제는 과일 대신 한 끼를 먹더라도요. 든든하게 먹으려고요.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뼈 관리 열심히 할게요. 화이팅! 채널 A